자, 일단은 벌써 6시네. 후딱 해야겠네. 업로드까지 하려면. 경기가 많은데 뭐 한 8, 9경기 정도 분석할 것 같고, 나머지는 끝나고 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셔도 되고. 어쨌든 어제 마지막에 PK 주면서 주력은 부러졌는데 30.8배. 예. 3무는 그래도 잡아가지고 저는 안 갔어요. 그리고 사실 원래 주력을 맞춰야 돼. 고배당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잘 안 가요. 제가 올려놓고 잘 안 가. 고배당 내 배팅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고배당이 잘 안 가. 주력 가고 부주력도 안 갈 때도 많아요. 나는 뭐 안 갔는데 또 어쨌든 맞춘 거에 의의가 있다 보고요. 경기 많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렉이 좀 있는 것 같네. 첫 번째 AC 밀란 대 사수올로. 일단은 뭐 부상자 쪽을 보면은 베나세르 출전정 이게 제일 커요. 오늘 부상자 중에 베나세르 출전정지, 그리고 수비 쪽에 토몰이 빠져있고 플로렌지, 뭐 질라탄, 매냥도 어쨌든 크죠. 요즘 타타루사루가 잘 못해주고 있고, 에시말 요즘 골 많이 먹잖아.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서 활동력 많은 베나세르 빠져있는 거 엄청 크고, 가뜩이나 수입을 하는데 지금 토몰이 빠져가지고 칼루루랑 그 한식계 누구였지? 고식계 뛰는 거 참 답 없죠. 그런 흐름이고, 사수는 거의 풀이에요. 피나모티 하나 빠졌어. 피나모티 공격 자원. 지난 시즌 엠폴리에서 잘했던 거 하나 빠져있는데, 일단은 AC 밀란이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다 떠나서 제가 보는 이 경기 느낌은 그래요. 원래 지금 타이밍 AC 밀란의 경기는 가면 안 되고, 좀 전에도 뭐 무승부 보신다는 채팅이 올라왔는데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가 사수야. 하필이면은 어디랑 붙던지 지금은 AC 밀란의 반대나 뭐 무잡거나 뭐 고배당으로, 뭐 당연히 주력으로는 못 가겠지만 그렇게 잡는 지금 시기라고 보여주는데, 막 그 딱 베나세르까지 출전 정지야. 막 엄청 커요. 얘가 AC 밀란 엄청 중요해, 미드필더 쪽에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수가 너무 안 좋긴 해요. 일단 베라디가 마테이가 가다 보니까 공격진에서의 화력도 안 나오고, 뭐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옛날에 뭐 주리치지 카프토 있을 때는 진짜 날라다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승부 엠무랑 밀란 승 엠무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AC 밀란의 경기력이나 특히나 수비 쪽에서의 그런 문제들 보면은 마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사수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고 3.5 언더. 밀란이 수비가 안 좋은데 사수도 지금 공격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두 골 이상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떨어지는 걸 감안했을 때 한 2대1 정도 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봤고, 뭐 무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 찍을 바에는 그냥 고배당에 이거 넣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니스 대 릴. 일단은 니스는 거의 풀이고요. 거의 풀이고, 릴은 이제 공격 쪽에 발레바 출전 정지, 그리고 이제 임대웅 누나스 공격 쪽에 또 빠져 있고, 조나탄 반바랑 안드레 고메즈가 부상기가 조금 있는데 뛸 수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일단은 니스가 감독 교체 이후에 지금 뭐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2경기 됐나요? 2경기였나? 아이씨. 몽펠레 상대로 6대1로 화끈하게 한번 이겼고, 그 다음 경기 이제 랭스 원정, 어려운 원정이었습니다만 수비적으로 잘 지키면서 뭐 0대0 승점 1점도 가져왔는데, 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 스쿼드가 약하지가 않거든요. 니스 근데 지난 시즌은 잘했잖아. 전반기에 푸짐하게 싸다가 뭐 여러 선수들의 임대,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페페가 아스날에서 임대 와가지고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잘해주고 있는 부분. 더군다나 요게 니스 같은 경우도 일정이 지금 다음부터는 조금 빡세요. 다음에 바로 랑스 원정 마르세유 원정이야. 이거 다음이랑 그 다음이
여기서 계속 흐름을 이어가려면 최소 1점 이상을 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릴이랑 니스랑은 뭐 큰 갭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니스가 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대엄 싸움이야 지금 이게.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것도 맞으나 어쨌든 엄대엄 느낌이 조금 있고, 릴 역시도 어쨌든 다음 일정은 릴이 홈 경기고 조금 더 편해요. 뭐 클레르몽 상대를 만나고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프렌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스 프렌 뭐 무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릴을 찍으실 분들은 햄무를 찍는 게 낫다 제 생각에는. 햄무로 릴 찍으실 분들은 아시겠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늦게 와가지고 일단 후원하신 분들 잠깐 다시 보내드리고, 그 메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지금 당장 끊을 수가 없고, 아프리카 분들만 바로바로 일단 보내드릴게요. 쪽지로 갑니다. 그 스팸함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엑셀시오로 대 아약스. 요 경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고를 했어요. 지난 경기 제가 아약스를 베팅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냥 시즌 재개하자마자 그냥 첫 경기부터 가지 말라고 했었죠. 그냥 반대 찍어라 갈 거면은 그게 훨씬 이득이다. 근데 지금 뭐 6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감독관에 어쨌든 아약스가 불화가 있어서 이 경기는 사실 뭐 전력 누가 빠지고 분석할 필요가 없어. 게임이 안 돼요. 다윗 대 골리앗이잖아. 상황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독과에 이제 불화가 있어가지고 막 블린트 이제 뭐 나가고 선수들 태업하고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태업해서. 근데 그러니까 지난 경기 폴란드이었나? 지난 경기가 그 경기 전에 회담을 해가지고 감독 이어가자. 뭐 그 직전 경기 폴란드이나 오늘 뭐 엑셀시오로나 요런 팀들 경기까지 보자 했는데 폴란드를 못 이겨버리니까 야, 이 새끼는 진짜 사람 새끼 아니다고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감독 관련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제 감독 좆같다 라고 돼가지고 그냥 바로 퇴업해가지고 더 이상 기회도 없이 그냥 그 한 경기만에 잘린 건데, 새 감독이 왔습니다.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마인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고배당으로 2.5까지도 접근해볼 만은 하다. 물론 원정 경기고 뭐 지들이 태업하다가 잘하려고 하면은 또 그게 흐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데, 또 뭐 1마인 정도는 지금 엑셀식으로 상대로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브라이튼 대 리버풀. 일단 뭐 모데르나 수비 쪽에 코럴, 랄라나 불투명, 리버풀 반다이크, 루이스 디아스 많이 빠졌죠. 계속 빠지는 애들 똑같아요 항상. 이루미노 여기 이제 카르발류 어린 놈이나 아니면 수비 쪽 구대기 필립스 불투명인데, 컵 대회입니다. FA컵이고요. 일단은 직전 리그 경기 때는 솔직히 브라이튼한테 리버풀이 게임이 안 됐어요. 그때 뭐 다윈 누네즈가 막상 복귀해가지고 뭐 벤치에 있다고 후반에 들어갔던 부분이나 컨디션 쪽으로 완전치도 않았고, 브라이튼의 미드필더진이 리버풀이 완전히 장악당했죠. 뭐 카이세도나 또 누구야 한 명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아르헨티나 놈 우승한 새끼 고놈이랑 해가지고 그냥 싹 잡아먹혔고, 뭐 그냥 미토마나 확실히 브라이튼의 브라이튼은 공격력이 문제였는데 미토마가 그거를 그냥 싹 해결해 버렸어요. 경기 내용은 항상 좋았는데 골 결정력이 안 좋다 보니까 항상 뭐 8위 9위 경기력은 좋은데 골 결정력이 안 되니까 딱 그 정도 느낌에서 놀다가 미토마가 딱 터지고부터는 그때부터 뭐 그냥 지금 뭐 유로파권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데 50개입니다. 어쨌든 요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솔직히 접근하기 별로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도 제가 한창 재개 이후에는 그냥 오바만 찍어라. 2.5 주면 그냥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오바 찍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어떤 리버풀의 전술적인 움직임은 수비에 신경을 많이 써요. 리버풀이 전방 압박이 엄청 강한 팀이잖아요. 그렇게 높게 안 올라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들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인정을 어느덧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직전경기 채시전에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언더가 뜨고 막 그런 흐름에 있어서 요것도 어쨌든 언오바로 접근한다면 사실 언더는 무서워서 못 찍어. 못 찍어가지고 오바를 찍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수는 있으나 여전히 브라이튼은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고 리버풀 역시도 복수전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한 골씩은 제가 볼 때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리버풀도 직전 브라이튼전보다는 지금 상황이 조금 낫긴 하거든요. 누네드도 조금 더 건강하고 각포도 어쨌든 잘 못하긴 합니다만 몇 경기 더 뛰었고 미드필더 쪽에서 최근에 젊은 자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새끼 좀 활용했었는데 아마 브라이튼전이 3대 떡으로 떨릴 때도 걔가 후반에 나왔었나? 그리고 그 전부터 조금 쉬다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전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그 전에 졸전까지는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비비는 내용 속에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해외 쪽에서는 1대1 무승부를 되게 많이 봅니다. 이 경기 해외에서는 1대1 무승부를 되게 많이 봐요. 저는 무승부의 무 오바 찍을 거면 이런 쪽으로 찍는 게 낫겠다 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만 일단 몇 시야? 7시 반, 8시 조금 늦어질 것 같아. 다음 경기 잠시만요. 오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무슨 날이야? 잠깐만요. 나 오늘 뭐 생일이야?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이게 아프리카는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구나. 제가 항상 그냥 방제를 해외 축구 분석 맨날 이렇게 맞추던 틀리던 그렇게 달아놓거든요. 또 오늘 어쨌든 기분 좋아가지고 30배 맞췄다고 자랑질 해놨더만 이제 그거 보고 오셨나? 아 나밖에 없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야 이게 또 빈집이네. 아프리카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그렇구만요. 어쨌든 스트라스 대 툴루즈 다시 분석이나 해야지. 툴루즈 일단은 어서들 오시고요. 스트라스 대 툴루즈 경기인데 요 경기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바 찍기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스트라스도 감독 교체했거든요. 니스랑 스트라스랑 같은 타이밍에 감독 교체를 했어. 근데 둘 다 흐름이 좋아요. 스트라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감독 교체 이후에 뭐 랑스라든가 직전 경기 어디였지? 랑스랑 2대2 묵히고 직전 경기 리옹 원정 가서도 승리를 거뒀죠. 랑스랑 리옹 상대로. 원래 스쿼드 뎁스 자체는 괜찮은 팀인데 감독이 병신이어가지고 밑바닥 기다가 교체하고 귀신같이 좀 흐름을 탄 어쨌든 느낌이 있고 뭐 스쿼드 뎁스 자체가 측면 수비 숫자가 별로 없었는데 걔들이 다 부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영입을 했어. 아직 한 경기도 안 뛰긴 했는데 어쨌든 보강을 좀 했다. 툴루즈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쪽에 중요 자원이 주전 1명, 대자겔 1명 빠지고 뭐 백업 한둘 정도 빠지는 그림인데 어쨌든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 공격 쪽에서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괜찮아요. 이번 시즌 문제는 수비야. 근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직전 경기 뭐 리옹이라든가 랑스 상대로 비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비가 불안했던 부분이나 툴루즈 같은 경우 어쨌든 골을 넣을 줄 아는 팀이고 다득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승 오바를 봤는데 그러니까 스트라스 승 오바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 스트라스 애초에 승은 별로 안 좋아 보였고
근데 승 오바를 보다가 이기면 오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이기면 그냥 오바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뭐 승이고 자식 그냥 오바 찍을 거면은 패스를 할 거면 패스를 하고 찍을 거면 오바 찍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잠시만요. 이거 빨간 줄이 거슬리네. 다음 경기가 아작시오 대 리옹인데 요것도 일단은 해외에서는 좀 많이 몰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니까 저 요 경기 일단 분석하기 전에 배당이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리옹이 지금 선수들이 많이 좀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임대도 보내고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애초에 이번 시즌 망해가지고 그냥 포기를 한 건가? 막 임대 보내고 해가지고 선수 숫자가 별로 없어. 막 공격 쪽에는 막 젊은 놈 뛰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배당이 이렇게 낮아. 낮은데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제 경험상은 좀 뭐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스쿼드가 좀 불안하거든요, 리용이. 제가 볼 때는. 근데 배당도 낮고 몰리기도 몰렸다. 이런 경우는 보통 생각 외로 좀 잘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네라고 하시는데 생각 외로 야 이거 되게 불안해 보인다고 넘기면은 막 푸근하게 이기거나 막 그런 적이 종종 있어요. 애초에 배당을 낮게 줬다는 것 자체가 좀 걸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아작시오도 지금 부상자들이 엄청 많아요. 뭐 거의 주전 로테이션급 한 6, 7명 빠져있어. 에칸비 없어요. 에칸비 없어. 내가 몇 명 나갔다 했잖아. 그 중에 에칸비도 빠져. 에칸비 빠지고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젊은 놈. 그 교체로 항상 들어가던 놈. 그 놈이 있어. 그 놈이 들어가. 라카제트는 있고 에칸비는 없어요. 에칸비 나갔어. 임대로. 돌리손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구스토도 지금 이적설에 좀 시달리고 있고 이탈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배당이 리옹이 최근에 또 경기도 못 이겼어. 최근에 3경기 연속 재개 이후에 안 좋은데 이 정도까지 후려칠까 있나 싶은데 오히려 그래서 더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뭐 너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또 아작시오기도 하고 이길 때가 된 부분도 맞아서 그냥 일단 뭐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7번째 레버쿠젠 대 돌문. 후원 표 좀 보내고 일단 1월 29일 오늘 내 2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많이 오신 건 처음이네. 아이고 뭐 빈집을 노려야겠다. 아프리카는 이 시간대가 왜 빈집이지? 6시인데 이거까지. 축구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 5, 6일 동안 5일인가? 한 박스는 무조건 먹었어. 한 박스는 뭐 따든 본전을 치든 한 박스는 무조건 먹었어요. 어느 정도 하는 놈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레버 대 돌문. 아랑기즈 미드필더 쪽에 불투명이고 오늘 시크 복귀 이슈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 라이너면 좀 어렵다는 얘기고 벤치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다. 패트릭 시크 장신 공격수.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로이스 복귀 이슈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발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교체로는 투입이 가능한 사이즈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직전 경기 벨링햄이 출전 정지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 뭐 체력적으로도 더 빵빵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제가 보는 이 경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재개 이후에 그러니까 분데스는 재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 싸우는 사람 있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 우리 방 유쾌한 방이에요. 싸우는 방 아니야. 어쨌든 재계하기 전에 제가 이 두 팀 둘 다 시작부터 상승세 탈 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승이고 재계 이후 경기 중에서 그런 흐름인데 저는 그냥 뭐 분석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론소 감독 레버쿠젠 알론소 감독이
애초에 지금 전술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감독이 처음 감독이잖아. 사비 알론소야. 사비 알론소. 초짜다 보니까 아직도 레버쿠젠이 본 궤도에 오르진 않았어요. 뭐 아들리라든가 뭐 드럽게 빠른 무사 디아비, 요즘 좀 잘해주는 체코 신성의 흘로잭이나 또 플로리안 비르츠도 복귀했잖아.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지금 승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후방에서의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조금 뭔가 매끄러운 느낌은 없어요. 특히나 강대강이잖아요. 경험도 많이 떨어지는 감독이고, 이거는 도르트문트 역배를 줬으면 어쨌든 로이스도 복귀 이슈가 있고 벨링햄은 직전 경기에 대한 휴식도 있고, 특히 양 팀의 어쨌든 벤치 자원들을 좀 비교를 한다면은 도르트문트가 훨씬 좋긴 해요. 물론 오늘 시크가 복귀해가지고 좀 비등비등해지긴 했어, 쓸 자원 자체가. 근데 레버쿠젠은 벤치에서 들어가서 뭔가 확 바꿔줄 애가 없는데, 도르트문트는 어쨌든 최근에 계속 레이나가 벤치로 교체 들어가서 득점을 기록을 해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전 도르트문트 프렌을 주면은 프렌을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돌면 프렌 넘어가고요. 오사수나 대 AT 마드리드. 이 경기 개인적으로 답은 정해져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사도 그렇고 AT도 그렇고 보통 이제 무승부에무나 언더 많이 찍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결장자 같은 경우 이제 오사 같은 경우는 측면 쪽에 어디 갔어? AT 나초비다라고 루벤 페나 같은 자리에요. 얘들 빠지고 지금 AT는 마르코스 요렌테 말고는 결장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상으로는 지금 꼬마가 훨씬 빡세죠. 그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다가 연장까지 컵 대회에서 갔었잖아요. 심지어 또 졌어. 또 연장전에는 이제 한 명 퇴장당해가지고 10명이서 뛰었고요. 체력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이 좀 들어가긴 했어요. 계속 끊깁니까? 나도 지금 프레임이 좀 끊기는 것 같긴 해.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봐. 좀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었는데 뎁스가 지금 부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체력적으로 막 엄청나게 지금 리스크가 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약간은 뭐 당연히 연장까지 치렀고 또 패배를 했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AT가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질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없고 결국에 어쨌든 연장 승부를 통했었고, 오사 역시도 홈에서 잘 비비는 부분 봤을 때 무 아니면 햄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경기는 무 아니면 햄무. 그리고 제가 분석 시에는 뭐 체력적 문제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3일 전이야 어쨌든. 그리고 일정이 애초에 타이트해요. 이게 그냥 3일 전에 연장 치른 것만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1월 중순부터 해왔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는 언더까지. 그리고 참고로 오사도 했어요. 오사도 세비야랑 연장 갔어. 근데 오사는 이겼어요. 그리고 오사는 홈에서 했고. 오케이. 요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이거는 같이 찍어야 돼. 왜냐면은 어제 라리가 올정배예요 여러분들. 어제 라리가 올정배. 저는 햄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정배 준다고? 그러면은 씨. 웃고 안 튕겼는데. 마지막 경기 이거 좀 하고 조절해볼게요. 제가 유튜브만 그런가 봐. 유튜브만 그럼 아프리카 넘어오세요. 마지막 셀타비고 대 빌바오. 빌바오도 컵 대회가 있었죠. 발렌시아 원정에서 시원하게 그냥 3골 박아버리면서 뭐 승리까지 따냈는데, 지금 셀타가 거의 최근에 뭐 이긴 기억이 없어. 엘체 이때 우리 셀타 가긴 했잖아. 엘체랑 할 때 셀타를 가서 먹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직전 경기도 마요르카한테 그냥 무가 뜨는 경기인데 결국 그 마요르카 철퇴 한 방에
먹히고 이제 지질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경기를 봐도 이 새끼들 홈에서는 잘해. 이게 경기를 그래도 좀 챙겨보시는 분들은 셀타 경기 홈 경기를 보면은 잘해요 되게. 경기 내용이 야, 셀타가 이기겠는데 막 이런 수준까지도 되게 좋은, 원정에서는 그렇진 못하지만 홈에서는 엄청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도 비아레알을 그냥 90분 내내 가둬놓고 그냥 파운딩 때렸어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빌바오 같은 경우 지금 계속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제가 빌바오 경기 말씀드렸잖아. 결정력이 문제야. 그러니까 2선 자원들이, 그러니까 무니아인이 빌바오 지금 2선의 간판인데 약간 뭐 체력적인 문제나 뭐 약간 태도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현지 쪽에서 평이 약간 뭐 그런 평들이 좀 있어. 해외 쪽 자료들 찾아보면은. 그래가지고 재개 이후에 계속 교체로 쓰고, 직전 경기는 이제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발렌시아전을 선발로 써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벤치로 갈 거야. 그럼 뭐 베렌게르나 막 이상한 얘들 또 나와가지고, 이나키 윌리엄스나 막 니코 윌리엄스 또 대가리 없이 달리기만 빨라가지고 막 그런 플레이들 나오고, 빌바오 공격적으로 다시금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셀타가 여기서 또 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바오 같은 경우 어쨌든 강팀을 너무 많이 상대했어 최근에. 강팀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상대들을 많이 상대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요 정도는 직전 셀타의 원정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셀타 프렌 쪽의 접근이 제가 볼 땐 좋아 보인다. 셀타가 지금 재개 이후로는 홈 경기를, 뭐야, 유튜브가, 잠시만요, 유튜브가 렉 먹었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잠시만요. 아, 이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제 제가 입중계 하다가 유튜브 막 튕기고 난리 났거든요. 이게 인터넷 문제인 줄 알았더니 유튜브 관련 문제인가 본데? 씨부래. 분석부터 끝마쳐야겠다. 유튜브 올려야 되긴 하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 셀타 프렌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셀타 프렌 쪽으로 하는 게 맞다. 빌바오가 경기력은 사실 빌바오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셀타 홍버프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사이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나 유튜브 얘기를